애플리케이션, 이 앱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쉬워지면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공격인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요즘 유행하는 피싱 수법과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며 전세대출까지 요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이걸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다고요? 지난 9일 정부에서 온라인 원스톱 대안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기범들은 이런 정황을, 이런 이슈를 놓치지 않고 범죄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범죄 표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온라인 스톱 대안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유포를 합니다. 이어 대출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금융직원이 아니라 사기범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파일을 하나 보내주면서 기대출이 어느 금융권에 언제 얼마가 있는지 상세히 적어 보내라고 합니다. 이 파일에는 당연히 또 악성 파일이 심어져 있겠죠. 예. 그런데도 은행 직원이 시키며 피해자는 대출을 해야 될 절차라 생각하고 파일을 열고 은행 직원이 시킨 대로 합니다. 이어 핸드폰이 악성 앱에 감염이 되어 좀비폰이 되고 또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들이 당겨받으며 문자를 볼 수도 있고 또 GPS 기능으로 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가 와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지도 않고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이중대출계약법 위반이라며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아하. 이어 처음 사기범과 두 번째 사기범들이 다른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며 말을 맞춘 뒤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활동에 불이익을 주겠다. 아하. 또 사기범들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기존의 대출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상환하라며 돈을 편채가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도 대출 승인이 잘 안 되는데 네. 금융권에서는 문자나 전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걸어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금융권의 앱이나 웹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인데 이런 문자가 왔을 때는 사기범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환대출 해준다고 문자 오면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당연하죠. 무조건 네. 다 사기꾼입니다. 무조건 다 사기꾼이다. 네. 예. 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확실합니다. 예. 보통 휴대전화에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이런 것들 저장해 두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위험하다고요? 때로는 이것들이 다 필요한 문서이고 쓰여질 때가 많은 이미지인 만큼 예. 저장해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핸드폰이 악성 앱에 설치가 되면 위에 가지고 있는 정보로 핸드폰 개설이라든지 통장 개설이라든지 아하. 신용카드 개설, 또 카드론 대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해 통장에 돈을 인출하거나 또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돈으로 환전해가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개인정보 관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 이제 문자 이용한 스미싱 같은 경우에 보면 본인 명의의 카드가 발급됐으니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게 맞는지 확인해라 이런 링크를 같이 보내던데 이런 것도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클릭을 하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서 카드사, 은행권, 경찰, 검찰 사칭한 전화가 와서 2차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네, 계속 네, 네. 사칭해가지고 네. 전화가 오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미 다 링크가 걸려가지고 앱이 깔려 있고 만약에 이런 문자가 올 경우에 그 URL 클릭하지 말고 전화 걸지도 말고 카드사로 바로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하는 금융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네. 또 나의 핸드폰이 악성 앱에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상식에 벗어나는 답변이 돌아왔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들 휴대폰을 잠깐 빌려서 통화를 해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네. 아니 대표적인 스미싱 전통적인 방법인데 뭐 엄마 뭐 나 액정이 깨져갖고 친구 폰으로 연락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뭐 이런 연락이 제일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오면은 사실은 급해가지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일단 자녀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가 안 될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 학교, 유치원, 뭐 학원 이런 데 연락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뭐 금융감독원이니 뭐 검사니 뭐 정부기관 어디니 이렇게 사칭하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뭐 네. 감옥 갑니다, 뭐 징역 삽니다 이렇게 겁도 줬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저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회유도 했다가 근데 나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람 심리를 좀 이용하게 되는 사기 공식 매뉴얼 뭐 이런 게 있나요? 매뉴얼이 있다기보다는 예. 사기범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전화발신 조작을 해서 문서를 위헌조하고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기범들은 딱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예. 돈을 지켜라는 사람하고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하고 동등한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사기범들과 통화를 하는 순간 협박, 유혹, 해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걸려온 사람과 통화를 하지 말고 담당 기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예. 또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나 하고 받았다가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의심이 만약에 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한번 제가 사실 확인 위해 연락을 드린다면 네. 전화를 마친 후 담당 기관의 사실관계 후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막 이 저 너튜브 이런 거 보면은 그 전화를 좀 장난 전화처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에 올리고 하는데 그 이후에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돼서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활동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예. 결국에는 지금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예. 신속하게 네.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하여튼 뭐 요즘 수법이 점점 변화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수법은 뭐 어떤 겁니까? 오픈 채팅방이나 문자, SNS 상으로 연락이 오는 해외 결제 문자, 네네. 곧장 많은 수익을 내어준다는 투자 광고, 네. 과잉성 게임 이런 광고 문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 요즘 힘든 시기에 나 자신 생활도 힘이 든데 돈을 벌게 해준다는 감언이설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기범들은 소액 첫 거래에는 항상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신용을 지켜줍니다. 네. 이 신용을 믿고 주위 사람들이나 큰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그때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가면서 또 다른 돈을 요구하니 이런 정황들을 잘 판단하셔야 사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끊임없이 수신 차단을 해놓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를 뭐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뭐 범죄 집단을 잡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계속 뭐 늘어나나 봐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열풍이 불고 SNS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말 걸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플랫폼, 포털 사이트, SNS상으로 불법 광고하기가 너무 편리해졌으며 사기범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관은 정상적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서 정상적인 통장에 돈을 입금을 받지만 사기범들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교모하게 다른 정황을 바꾸어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고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기 때문에 계속 진흥화되고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아 근데 선생님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순간적으로 이제 문자 이 URL을 눌렀거나 아니면 피싱범한테 돈을 송금해 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연 인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100만 원 이상 입금이 되면 30분 동안 출금 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30분 동안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네. 사기범들은 계속 통화를 이어가면서 전화를 아. 끊지 못하게 합니다. 예, 예. 배유, 협박, 유혹을 하기 때문에 30분 동안에 사기라는 것을 알아채기 쉽지는 않겠지만 네. 30분 안에 담당 은행이나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뒤 입금한 돈을 지급한 후 일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송금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30분 동안은 그냥 출금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범은 반드시 그 30분 동안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계속 전화 통화를 요구할 테고. 당연하죠. 네. 진짜 뭐 안 받고 지워버리는 게 제일 뭐 상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대화를 하는 순간 네. 무조건 피해를 입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 정도다. 예. 그 왜 속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아예 통화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이었습니다.